경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수출 현장으로 몸을 던져서 뛰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입니다. 국민 총소득은 7.7%나 감소했고 체감 물가는 30-40% 올라갔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무역 적자 커지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하나도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 난맥 속에서 총리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나쁩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님의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지금 조금도 아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뭐 대책이 있고 그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성과, 저희가 작년에 대책에서 올해 성과 나왔습니까? 올해 경제가 좋아집니까? 저희가 한 민생 대책은 뭡니까? 그래서 어려운 민생이 사람을 좋아졌습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만약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훨씬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훨씬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어려워졌다. 그게 대책입니까? 아니 저는 전 세계 대한민국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알죠. 우리가 무역 국가예요. 무역으로 성장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경제 지금 전망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에 나쁜데 후반기에 좋아진다고 보다가 요즘은 하반기에 나빠진다고 지금 견해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당초 연초에 예측했던 수준을 아직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가겠습니다. 굴종 외교 문제인데요. 계속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강제 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배치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수많은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법률적 검토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엄청 나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 2018년 대법원 판례로 인한 그거를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그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을 하고 그런 외교적인 그런 기본 입장도 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우리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그래서 만든 하나의 대책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자꾸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님,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많은 국민들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여쭤볼게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럼 의제 말고 식사 만찬 등등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예 논의를 의제로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제 말고 코멘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논의가 안 된 거죠. 아니 의제로서 논의를 안 했으면 정상회담의 내용을 속속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이런 어렵지 문제들이 않습니까? 총님 의제로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고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어쨌든 논의된 게 없죠. 논의된 바가 없어요. 예.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어요. 의제를 빼놓고 하여튼 전혀 논의된 게 없는 거죠. 두 개 차이가 뭔데요? 의제는 고기처럼 의제가 상정된 거고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의제가 아닌 정상회담이 상태에서 없는 얘기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다 일일이 전부 다 그럼 합니까? 우리 국민은 몰라야 되고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제로서 논의된 바도 없고 전혀 논의된 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2020년 10월 20일 날 제주도지사하실 때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후쿠시마의 방류는 전혀 허용할 수가 없다, 안 된다. 네, 저는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일본하고 외교하는 거하고 우리 장관님 생각은 다르네요, 그죠? 저는 뭐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 된다. 가까이. 네, 지금 해양 방류는 우리 인접 국가들 내지는 국제 이 사법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물밑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택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관님의 소신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가덕도 신광 관련해서 이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되고 그동안 국토부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2021년, 2022년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고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그 검토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공항 주십시오. 건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항 건설을 때.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고 네, 품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연약 지반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반이 수심이 깊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등치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뭐 부유식, 매립 뭐 등등 제시됐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걸러낸 공법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좀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 재정도 많이 투입해서 잘해야 될 겁니다. 취약 청년층은 월세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보면은 한 25% 월세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세에 돈 없고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월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장관님께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또는 불공정 또는 소비자에 대한 이 권익 침해 이런 차원에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이제 청년들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보듬어 주시고 중산층은 전세로 가고 싶은데 그게 또 어렵거든요. 그것도 장관님께 챙겨주시고 가덕도 신광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GTX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GTX비도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챙겨주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 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그 민자 사업 또는 재정 구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 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장관님 소신은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관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밥도 안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거 어떻게? 그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이 정권과 이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감사합니다. 부총님 잠깐만. 부총님도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하죠. 예. 최근에 그 세수가 1월 달거 보면은 엄청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자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다 좋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금년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제 지원이나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에 나서고 수출 나서고 또 내수 활성화에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올해 세수가 좀 줄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원래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럼 대처하죠? 기왕에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유유 재원을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자금 집행에 있어서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예, 국회에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함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도 좀 세제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 말이죠. 네. 지난번에 바이오 그 세제 그 통과가 안 됐는데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